지금부터서 C 언어 특강을 진행해 가겠습니다. C 언어 특강을 해 나갈 때 컴파일러는 볼랜드 C++를 사용할 것이고, 실행의 도구는 에디트 플러스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C 언어 특강을 먼저 진행하기 전에 컴파일러 설치하는 방법과 실행의 도구인 에디트 플러스를 먼저 설치해 두시고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시작하시면 될 겁니다. 이런 볼랜드 C++이랄지 에디트 플러스를 어떤 방식으로 설치할 건가에 대한 것들은 제 카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네이버에서의 송광진 장순선 카페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 주소는 여기에 주어진 주소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카페에 들어와서 봐보시면, 현재 이 카페에서 봐보시면 설치될 내용이 어디에 들어있냐면, 이 교과 내용학 자료실이라고 들어있을 겁니다. 이쪽을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봐보시면 C 컴파일러하고 에디트 플러스 설치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이쪽에 봐보시면 현재 캠타시아에 의해서 설치 방법에 관련된, 그래서 에디트 플러스는 어떤 방식으로 실행을 해 나갈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다 여기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에서 봐보시면 첨부 파일이 있을 겁니다. 첨부 파일을 열어서 현재 여기서 강의되는 순서대로 누르셔가지고 에디트 플러스와 C 컴파일러를 어떻게 설치하고 실행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선 현재 제 카페에 들어가서 자료를 다운받아서 실행을 시켜서 여러분들 컴퓨터에다가 우선 설치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설치하는 것들은 각자들이 컴퓨터에 설치를 해 주시고, 가장 C 언어를 실행하기에 간편한 게 에디트 플러스와 볼랜드 C++입니다. 물론 여러 개 컴파일러들이 있겠죠. 뭐 이렇게 비주얼 C++ 같은 것들을 실행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 실행하기 편리하고 사용하기 간단한 볼랜드 C++과 에디트 플러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책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책은 더 채움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알기 쉽게 풀어가는 C 언어 앤드 자바, 이 책이죠. 이쪽 책에서 봐보시면 차례가 1장이 C 언어 문법 1입니다. 이때 같은 경우는 간단한 C 언어의 구조랄지 연산자나 수식, 제어문에 관련된 것들이 1장이 되겠고, 2장 같은 경우는 이제 C 언어 문법 2로 해서 함수랄지 뭐 기억 클래스, 배열, 포인터, 그 다음에 문자열 함수하고 구조처, 공용체에 관련된 내용으로 두 개 장으로 나누어서 문법을 설명해 나갈 겁니다. 당연히 1장이 끝나고 나면 적중 문제가 13개가 있을 겁니다. 13개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 언어 문법 2에서는 적중 문제 14번부터서 50번까지의 문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적중 문제는 50개 문제 정도가 되고, 예제 문제들은 또 거의 버금가도록 다양한 예제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여기서 봐보시면 이제 C 언어 문법 2 다음에 가서는 전공 기술에서 기출됐던 문제와 전기전자 통신에서 기출됐던 문제들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정보 컴퓨터뿐만이 아니라 전공 기술이랄지 전공 전기전자 통신에서도 C 언어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한 문제씩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정보 컴퓨터보다는 문제들의 난이도들은 낮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풀어볼 만한 내용에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에 가서는 바로
기출문제죠. 기출문제 2001년도부터서 2019년도 문제입니다. 이게 17년까지가 아니라 2019년도까지 문제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부터니까 사실상 우리 정보컴퓨터가 시험이 시작된 이후로 나온 시언어는 기출문제는 다 수록되어 있는 걸로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제 4장에서 이 자바에 관련된 것들, 요 내용은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장래를 위해서 추가해 놓은 내용이고, 객체 지향 언어의 문법에 대한 개념들은 나올 가능성 때문에 추가해 뒀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로서는 출제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여러분들은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추가적으로 참고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것들은 제가 모의고사 등에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여기서는 강의하지 않는 걸로, 여러분도 실제적으로 이 내용에 관해서는 공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미래를 위해서 추가됐다라는 개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장에서 시언어 문법 1부터서 봐 나가도록 하겠는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시언어에 대한 프로그램의 구조들을 먼저 살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시언어에서 제일 먼저 서술해야 될 것들이 바로 선행처리기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프리프로세서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행처리기에 관련된 것들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샵 include 명령어가 있죠. 그래서 이 명령은 쉽게 생각하면 이제 헤더 파일을 삽입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시언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명령어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먼저 샵 include에서 해당되는 명령어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바로 여기에다가 그 파일 자체를 열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stdio.h라는 이 헤더 파일은 입력하기 위한 스캔프랄지 출력하기 위한 프린트프랄지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는 바로 stdio.h라는 헤더 파일을 먼저 열어줘야 되는 겁니다. 가장 표준적인 명령어들이 되겠죠. 다양한 뭡니까? 문자일 함수를 쓰고자 한다면 샵 include 하고서 string.h라고 하는 헤더 파일을 열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가 샵 define 명령어입니다. 이거는 이제 매크로를 정의할 때 사용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떤 자주 나올 수 있는 어떤 상수값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미리 여기서 정의를 해놓고 정의된 뭡니까? 심볼들을 뒤에 가서 계속 사용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뭐 수정할 때랄지 이럴 때 아주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해야죠. 샵 define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파이라고 하는 것을 둬서 거기다가 파이 하면 이제 뭐 이렇게 3.14가 되겠죠. 3.14가 되는데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 3.14 값들이 뭐 다른 값으로 변경된다. 그렇다면 그 안에 코드 안에서 3.14를 반복적으로 써 나갔다가 만약에 3.14.5로 수정이 돼야 된다. 그러면 코드 안에서 define 명령형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하나를 다 수정해 나가야 되지만 여기서 파이라고 해두고서 3.145라고만 한 번만 위해서 수정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파이라고 하는 pi라는 것들을 나중에 써버리면은 3.14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3.145를 사용해야 될 곳이 10곳이 있다고 한다면 10곳마다 3.145를 써놨다가 나중에 수정할 때 뭐 3.1로 바뀌어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 10번 다 수정할 필요가 없이 바로 샵 디파인에 가서 3.1로만 수정하면 한꺼번에 다 수정이 되는 그런 내용이죠. 자, 이후에 가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다시. 그 다음으로 이제 사용자가 작성한 함수에 이제 프로토타입이 적입니다. 미리 정의를 해 놓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 함수가 사용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 변수들입니다. 외부 변수니까 쉽게 생각하면 뭐 전역 변수와 같은 것들이랄지, 전역 변수나 아니면 다른 파일들과 주고받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전역 변수나 뭐 외부 변수를 쓸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뭡니까? 메인 함수를 쓰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가서는 실제적인 이제 프로그램 기능들을 차례대로 기술해 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의 작성 순서들을 설명해 드렸고, 그 다음에서 이제 봐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 C 언어의 구조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C 언어의 구조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이렇게 헤더 파일을 선언할 수가 있겠고, 그 매크로 기능 자체를 샵 디파인에서 심벌 값, 심벌이니까 이제 알파벳 같은 걸로 써주고 뒤에 이제 상수값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한달지, 이런 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가 나오겠죠. 이렇게 사용자 정의 함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외부 변수나 그 다음에 전역 변수들,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메인 함수가 나오면 되겠죠. 메인 함수가 나오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제 프로토타입을 선언했던 내용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은 다음에 가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펑션 1에 대한 것들이 이제 세부적으로 기술되고, 펑션 2에 대한 것들이 세부적으로 기술이 돼 나가고, 이런 형태로 문법이 구성됨을 먼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은 이제 연산자하고 수식에 관한 거죠. 연산자들 중에서는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단항 연산자들입니다. 단항 연산자 중에서 단항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한 개 항,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 이런 식일 때는 2항이 되겠죠. 그러나 한 변수에 대해서 사용될 수 있는 연산자가 단항 연산자인데, 바로 증가 연산자와 감소 연산자. 증가를 해 나갈 때 이렇게 플러스를 이제 두 번만 해주게 되면 한 변수에 대해서 계속 일씩 증가하도록 하는 거고, 감소 연산자에서 마이너스를 붙이게 되면 일씩 감소해 나가는 아주 C 언어에서만 가지고 있는 편리한 연산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단항 연산자들 중에서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는데, 그러면 변수 앞에 쓰이느냐 또는 변수 뒤에 쓰이냐에 따라서 서로 다릅니다. 변수 앞에 쓰일 때를 우리는 이제 프리픽스 연산자라고 부르는 거죠. 변수 뒤에 쓰이는 것을 포스트픽스 연산자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증가 연산자들 중에 사용 방법인데, A에서 플러스를 이제 뒤에 붙였을 때, 이때 같은 경우는 바로 후위, 증가 연산자 중에서 후위형으로 표현하는 경우죠. 여기 경우는 전위형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의미는 뭐냐면 A는 이꼴 A 플러스 1과 같은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연산자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후위 형태로 표현할 수도 있고 전위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데, 변수 뒤에 또는 앞에 붙일 수 있는 그런 연산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항 연산자 중에서 이렇게 A라는 변수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지 않습니까? A가 예를 들어서 5였다. 5라고 한다면 마이너스를 붙이면 이때는 마이너스 5나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A의 값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그런 연산자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예제 1번으로 가서 보면 단항 연산자에 관한 다양한 연산들을 이렇게 소개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INT하고서 A가 있고 B는 이제 5로 초기화 되어 있고 C는 10으로 초기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일 때 지금 현재 여기서 봐보시면 여기서 봐보시면 바로 이렇게 B 앞에서 이제 플러스가 붙어 있고 C 안에서 플러스가 붙어 있으면, 그러면 바로 여기에 있는 B 값이 1이 증가가 되니까 여기서는 6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11이 되겠죠. 그래 놓고 나서 두 개를 더하기 때문에 이때는 바로 A 값 자체가 여기서는 17이 되겠죠.
지금 A 값이 17이 됩니다. A 값이 17이 될 거고, 그 다음에 B 값은 6이 되고, 그 다음에 C 값은 11이 됩니다. 이런 형태로 출력되는 경우나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현재로서는 지금 이제 A 값은 지금 17로 되어 있고, B는 6으로 되어 있고, C는 11로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근데 그럼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이 문장하고 이 문장의 차이를 주목해서 봐두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서 연산자가 후이형으로 표기가 돼 있을 때는 먼저 B하고 C 값을 더해서 A에 대입을 시킵니다. 그럼 여기에서 위에서 지금 현재 뭡니까? B 값은 6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C 값은 11로 되어 있는 상태죠. 그 값을 더해서 A를 17로 만들어 놓고 나서 다음에 가서 B 값을 2를 증가시키고 C 값을 2를 증가시켜서, 그래서 이제 현재 여기 B 값은 현재 7이 될 것이고, 여기 C 값은 12가 되겠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출력이 될 때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값은 17이 되고, 여기 있는 값은 17이 되고, 그 다음에 A 값은 7, B 값은 7, C 값은 12가 돼 나가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전이형으로 돼 있을 때는 플러스 연산을 하기 전에 먼저 일씩 증가해 놓고 나서 나중에 더해주는 개념이라면, 이런 것처럼 후이 연산자일 때는 B하고 C 값을 플러스를 해 놓고 나서 나중에 B나 C 값이 일씩 증가해 나가는 이런 원리나 갖게 되는 겁니다. 다음입니다.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제 전이형으로서 이제 일씩 감소하라는 그런 명령이 있죠. 전이형으로서 있기 때문에, 그럼 뭐냐면 위에서 지금 뭡니까? B 값이 7로 만들고 C 값이 12로 만들어져 있는 상태죠. 그러면 이때 B 값을 6으로 만들고 11로 만들어 놓고 나서 두 개의 값을 더해주는, 다시 말하면 B 값과 C 값을 일씩 감소해 놓고 나서 두 개의 값을 더하기 때문에 A 값은 그대로 17이 되겠죠. 그래서 A 값은 17이 되고, B 값은 6이 되고, C 값은 11이 되는 그런 경우나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뭡니까? 감수 연산자 중에서 후이형을 썼을 때, 이때 같은 경우는 뭐냐? B나 C 값 자체를 먼저 더해 놓고 나서, 다시 말하면 A 값은 17이 되고 나서 그 후에 뭡니까? B하고 C 값이 일씩 감소를 하기 때문에 B 값은 5가 되고 C 값은 10이 될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서 출력되는 A하고 B하고 C 값은 17에다가 5에다가 10, 이게 출력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보셨으면 이 내용에 관한 것들을 가지고 직접 컴파일을 한번 해서 결과값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에 관한 예제들은 이제 여기에 주어져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타이핑 하셔가지고 한번 직접 실행해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코드를 먼저 실행을 할 때는 뭡니까? 컴파일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컴파일을 시킬 때 단축키는 컨트롤 키하고 1입니다. 컨트롤 키하고 1을 누르면 이제 하단에 가서 이제 컴파일이 되겠죠. 현재 보시면 여러분들이 컨트롤 키로 1을 누르게 되면 이 하단에 컴파일이 돼서 현재 출력 완료하고서 정상 종료라고 나와 있죠. 이때가 이제 정확하게 컴파일이 된 겁니다. 이제 컴파일 됐을 때 만약에 뭔가를 잘못해서 오류가 있다면 오류 내용들이 뜨겠죠. 오류 내용들이 뜨면은 여러분들이 다시 수정을 하고서 실행을 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컴파일 완료가 됐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현재 이 코드가 올바르게 실행되는지를 한번 보는데, 컨트롤 키를 누르고서 2를 누르게 되면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행 결과를 봐보시면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콘솔 창이 뜨게 될 겁니다. 콘솔 창이 뜨면 A에 대한 것들이 17에다가 B값 6, C값 11 이쪽이 출력이 됐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이형이었을 때는 B하고 C 값을 일씩 증가해 놓고 나서 먼저 뭡니까? 단항 연산자의 계산을 먼저 해두고 나서 플러스 연산을 하기 때문에
A가 17이고 B가 6이고 C가 11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여기처럼 후이형일 때 같은 경우는 일씩 증가하지 않고 B나 C 값을 더해 놓고 나서 B하고 C 값, 이게 뭡니까? 6하고 12를 더해서 17을 만들어 놓고 나서 그 이후에 가서 B하고 C 값이 일씩 증가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있는 것처럼 B는 7에 C는 12가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뭡니까? 단항 연산대로서 마이너스 B하고 마이너스 C일 때. 이때 같은 경우입니까? 먼저 B 값을 BC 값을 일찍 감소하고서 플러스를 하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위에서는 뭡니까? 7, 12였던 것들이 이제 6하고 11이 돼서 그 값이 더해져서 A 값이 이제 17이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다음에는 이제 뭡니까? 이렇게 후이형으로 되어 있을 때는 이제 감소하지 않고 B하고 C 값을 더해두고 나서 나중에 가서 일씩 감소해 나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A 값이 17, B가 5, C가 10 이런 식으로 연산이 돼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번은 이런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이제 예제 1-2로 와서 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샵 include 하고서 stdio.h라고 했는데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프린트 프랄지 스탬퍼 같은 입출력 명령어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선행 처리기에 의해서 헤더 파일을 오픈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함수죠. 사용자 정의 함수들이 되겠는데 fun이라고 하는 지금 사용자 정의 함수가 여기에서 선언돼서 사용이 되고 있으면 반드시 여기서 미리 선언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int i하고 j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전역 변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메인이든 아니면은 펑션에서 공동으로 전역적으로 다 사용될 수 있는 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바로 뭐냐면 각각의 변수들이 전역 변수일 때하고 지역 변수일 때 어떤 방식으로 사용이 되는가 그 차이점을 알아둬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바로 i하고 k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여기서 지역 변수로 사용이 되고 있겠죠. 이게 i라고 하는 건 전역 변수에서 2로 사용됐지만 다시 지역 변수를 또 선언해 버리면 같은 변수로 그러면 지역 변수가 더 우선합니다. 그럼 여기서 i는 3이 되고 k는 4가 되겠죠. 이런 상태에서 여기서 i 플러스 이퀄 j 플러스 1 이런 식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경우는 어떤 경우가 되냐면 이렇게 식을 보시면 됩니다. 현재 여기서 보시면 이제 i 플러스 이퀄 j 이렇게 연산했을 때 이때는 뭐냐면 i는 이퀄 i 플러스 i하고 플러스 j가 되겠죠. j가 되는데 다시 또 여기서 이제 플러스 i가 있지 않습니까? 플러스 i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식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서 i 값은 뭡니까? 3이죠. j 값은 여기서는 지역변 선언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역 변수 값 4가 오겠죠. 그러면 3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게 되면 i 값은 10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죠. k 값에서 이것도 이제 k는 이꼬르 k 곱하기 여기서 해놓고 나서 i가 되겠죠. i가 돼놓고 나서 그 다음에 빼기 j 이게 되는 겁니다. 이 식이 이런 식이 되는 의미나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보시면 k 값이 4 아닙니까? 이 k 값이 4 값이 나와 있고 k 값이 4 값이 나와 있으니까 k 곱하기 i 이런 식으로 먼저 연산을 해줘야 되겠죠. 여기서 지금 이렇게 되는데 먼저 이게 연산이 되는 게 가로가 이렇게 묶이는 걸 보셔야 돼요. 이렇게 묶여서 이런 방식으로 이게 먼저 i-j 했던 거 i가 지금 10이었죠. 10이고 j가 4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는 얼마가 되냐면 6이 되겠죠. 6에다가 4를 곱하면 24가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먼저 j하고 i를 먼저 플러스를 시켜가지고
i 플러스 이렇게 계산하면 되니까 아까 10 나왔던 것들 그런 방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여기에서 이제 i나 k는 지역 변수로 사용되고 j는 전역 변수가 사용돼서 현재 이 printf에서 출력되는 i 값은 10이 될 거고 j 값은 4가 될 거고 k 값은 24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안에 가서 이제 중괄호가 열고 닫고가 돼버리면 다시 그 안에서 또다시 이제 지역 변수로 i는 이꼴 5, k는 이꼴 6 그러겠죠. 이 안에서는 i 값이 5로 k 값이 6으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서는 i 값 5가 있고 k 값 6이 있어서 현재 여기서 보시면 i는 이꼴로 플러스 j라고 그랬죠. 플러스 j라고 한다면 여전히 이 j라고 하는 값은 여기에 있는 뭡니까? 전역 변수가 계속 사용이 되고 있겠죠. 사용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j 플러스가 되면 현재 j 값은 5가 되는 겁니다. j 값은 5가 되니까 i 값도 이제 5로 이제 대입이 되겠죠. 그랬다가 다음에 가서 k는 이꼴로 플러스 i. 그럼 i는 5였다가 이제 6으로 바뀌겠죠. 6으로 바뀌는데 바로 6 자체가 현재 k에 6으로 들어가는 6이 있지만 새롭게 6이 들어가는. 그래서 이제 이 프린트프에서 여기서 출력될 때는 i 값은 여기서는 6이 출력이 되고 j 값은 5가 출력이 되고 k 값은 그대로 이제 6이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현재 이 안에 들어와서 이제 i하고 k가 이제 5, 6 상태에서 사용이 돼서 현재 i가 6이 되고 j가 이제 5가 된 상태가 됐겠죠. 그러나 이런 형태로 블록을 빠져나오면은 이제 여기서 다시 이제 i 값하고 이제 j 값을 이제 주목해서 봐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이제 여기 i 값은 현재 여기에서 만들어진 i 값이 갖고 있겠죠. 현재 i 값은 여기에서 만들어진 값인 10이라는 값이 들어있는 상태 속에서 이제 펑션을 수행하면서 i 값이 어떤 식으로 갱신이 나갔는가 요것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j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지역 전역 변수가 계속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여기 j 사이였던 것들이 여기에서 5로 바뀌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펑션에서 바로 펑하고서 수행할 때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이제 5가 지금 매개 변수로 해서 넘어가서 여기를 이제 수행하겠죠. 이제 이쪽으로 와서. 그러면 바로 이제 j값 5가 바로 뭡니까? 실매개 형식 뭡니까? 여기에서 실매개 변수가 받는 게 형식 매개 변수죠. 바로 여기에서 5라는 값을 이제 받겠죠. 그래서 이제 5라는 값을 받아서 여기서는 지금 뭡니까? 5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플러스 i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i라고 하는 변수는 지금 현재 전역 변수의 영향을 받아서 제일 위에서 지금 뭡니까? i 값이 2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 메인 안에서 변했던 i 값은 이제 사용이 안 됩니다. 뭡니까? 펑션으로 빠져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역 변수로 i 값 2라고 하는 값이 있죠. 2라는 값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3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5 플러스 3입니다. 마이너스. 그 다음 현재 j라고 하는 것은 현재 전역 변수로 쭉 사용이 되고 있죠. 그럼 현재 여기서 j 값 자체는 얼마 되가 있냐면 5가 되어 있는 상태죠. 5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후위에서 5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5하고 먼저 계산을 하고 나서 나중에 일치 감소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는 계산할 때 5하고 플러스 3 마이너스 5하고서 나중에 j는 이제 4로 바뀌겠죠. 그럼 뭡니까? 여기에서 계산된 값은 3이 되겠죠. 3이라는 값이 이쪽에 리턴되는 겁니다. 그래서 i 값은 리턴되는 값은 여기서는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현재 j라고 하는 값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4로 전역 변수로서 5로 만들어졌던 게 4로 바뀐 상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여기 가서 이제 보도록 합니다. fun에 그 다음에 뭡니까? 플러스 k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플러스 k라고 하면 이때 같은 경우는 현재 여기에서 만들어진 k 값이 현재 여기가
24가 돼 있죠. 24가 돼 있고 여기에 K 값은 6이죠. 그렇지만 현재는 이 블록 밖을 빠져나왔기 때문에 현재 K 값은 24가 되는 겁니다. 24에다가 1을 더니까 25겠죠. 그래서 25라는 값을 이쪽에 넘기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봐보시면 현재 K 값이 지금 일식 증가해서 25라고 하는 값이 나와서 현재 X에 25라는 값을 넘겨주겠죠. 자, 그럼 넘겨주게 되면 이제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X값 25.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플러스 하고서 아까 I 값이 3인 상태였죠? 3인 상태에다가 다시 1을 더니까 이제는 이제 4가 될 거 아닙니까? 4가 되고, 플러스 하고서, 마이너스 그랬죠? 마이너스 해서, 현재의 J 값이 아까 5였다 일찍 감소됐죠? 그러니까 현재 J 값은 4가 되겠죠. 4가 돼서, 계산하면은, 이때는 25가 이쪽에 리턴돼서 J가 25라는 값이 리턴돼서 대입이 되는 겁니다. 계산해서 보면 25 플러스 4 마이너스 4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I 값은 얼마가 되냐 아까 3이었죠. 3이 되고 J 값 25, 그 다음 K 값 여기 일식 증가됐기 때문에 25가 되겠죠. 그래서 3하고 5, 5 이런 형태로 출력이 나오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지금 뭡니까 에이트 플러스로 와가지고 한번 이 코드를 한번 실행을 시켜서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컴파일 시켜서 실행해서 이렇게 이제 정상적이 종료가 됐죠. 그러나 여기서 보시면 오링이 나오는 것 자체는 오류가 나와야 실행이 안 되는 것이 오링 같은 경우 경고만 주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4번째 줄에서 이제 K하고 I 값 여기에 대한 것들이 이제 돼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무시하고 여러분들이 넘어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행을 시켜서 원래 결과가 맞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실행 결과, 실행창을 한번 콘솔 창을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여기서 봐보시면 여기에서 출력돼 나오는 값이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I 값이 12고 J 값이 4고 K가 24가 되는 것 곧 확인해 보시고 다음에 여기에서 출력되는 것은 I 값이 6이고 J가 5, K가 6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여기에서 출력되고 있는 것들은 I가 3, J가 25, K가 25죠. 이 점을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시면 되겠죠. 직접 한번 여러분들은 간단히 뭐 이해된다 치더라도 한번 실행을 해보면서 공부를 해 나가는 것들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컴파일은 시켜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봐보면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은 여기에서처럼 이 전역 변수에 관한 것. 여기는 이제 전역 변수라고 그랬죠. 전역 변수는 메인이나 밑에 있는 fun이라는 펑션에도 다 사용되는 변수가 되겠죠. 안에서 이렇게 선언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지역에서,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놓은 것은 메인 안에서만 사용이 되고, 메인을 빠져나가면 I 같은 경우는 전역 변수 값으로서 사용을 해 나가야 한다. 이런 사항을 이해를 해 두시는 게 여기에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BT 연산자입니다. BT 연산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10진 숫자 값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를 이진수 형태로 변환시켜 놓고 나서 이진수 형태로 연산하는 것들을 BT 연산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퍼샌드로 나와 있는 것들은 비트 단위의 논리 고변산,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일자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 그래서 우리 자판에서 보면 뭡니까? 원표시 위에 있는 기호죠. 이건 사실 우리가 부를 때 세퍼레이터 그럽니다. 여기가 어퍼샌드 세퍼레이트. 그 다음에 이제 극세 표시가 있죠. 그래서 이제 논리곱이라고 그랬으니까 논리곱이라고 그랬을 때는 1일 때만 1이고 나머지가 0일 때가 되겠죠. 세퍼레이터 경우는 5하니까
00일 때만 0이고 나머지는 다 1인 경우죠. 이제 꺽쇠 표시, 이거는 뭐냐면 논리합, XOR입니다. 베타적 논리합이니까 0, 1이나 1, 0일 때만 1이 되고 00이거나 11일 때는 결과값이 0이 되는 그런 경우로서의 베타적 논리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이 꺽쇠 표시가 이렇게 이제 뭡니까? 왼쪽으로 돼 있을 때, 왼쪽으로 돼 있을 때는 작층만큼 이동해 나가라 비트 수를, 이 꺽쇠 표시가 오른쪽으로 돼 있을 때는 뭡니까? 우측으로 현재 비트 수만큼 이동을 시켜라. 근데 이거는 두 가지는 시프트 연산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이 파도치고 이 기호는 지금 현재 뭡니까? 시계에 대한 1의 보수입니다. 0은 1로 1은 0으로. 이렇게 이 최소 단위의 비트 단위 연산자가 있는데, 연산자가 현재 6개가 있는데, 바로 이 컴퓨터 구조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바로 AND 게이트랄지 OR 게이트랄지 XOR 게이트, 이런 개념들만 그냥 진리표만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시프트 연산, 좌측인지 우측인지 시프트 연산하는 게 이렇게 이제 왼쪽으로 가는 꺽쇠가 그냥 오른쪽으로 가는 꺽쇠이냐에 따라서 좌측 우측 시프트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바로 비트 단위 연산자가 5가지가 남아 있는데, 이것에 관련된 예제가 현재 바로 3번에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x는 이꼴 3, y는 이꼴 11 그렇죠. 그러면 이 경우는 이제 연산을 해 나갈 때 이것 자체를 우리가 물론 이제 INT일 때는 뭡니까? 4바이트 크기이기 때문에 그 크기만큼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32개 비트를 표현하는데 너무나 복잡하죠. 그래서 각각은 4개 비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3일 때는 0에 1에 1이 되겠죠. 11일 때는 1에다가 0에다가 지금 1에 1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현재 x하고 y 값 자체를 이제 a에 연산할 때는 이제 오픈 샌드는 AND 연산 아닙니까? AND 연산하니까 1, 1일 때만 1이죠. 두 개 1, 1이니까 이게 1이죠. 1이 됩니다. 1, 1이니까 1이죠. 0하고 0을 연산하면 이때는 0이 되겠죠. 0하고 1을 연산하면 이것도 0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결과 0011이라고 하는 것, 요 연산은 3이 되는 경우나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B번에서 이제 B에서 보면 X하고 와서 세퍼레이터 Y라고 했죠. 이때 같은 경우는 OR 연산일 때는 0, 0일 때만 0이고 전부 다 1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때는 1에다가 0에다가 1에 1이 되겠죠. 그래서 이 결과는 11이 되겠죠. 11. 그래서 여기는 11이 됩니다. 그 다음에 X하고 Y가 꺽쇠 표시일 때 같은 경우는 베타적 논리 합연산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때 같은 경우는 0, 1이나 0, 1로 서로 다르죠. 이때만 1이 되고 서로 0, 0일 때, 1, 1일 때, 1, 1일 때 이때는 서로 같은 경우니까 전부 다 0, 0, 0가 돼서 이때는 얼마가 되냐면 결과값이 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프린트프에서 A, B, C 값을 출력할 때는 31, 8 이 결과가 나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는 있고 Y에서 Y 값이 지금 1, 여기서 1, 0, 1, 1 아닙니까? 여기서 1, 0, 1, 1이죠. 이 상태 속에서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되어 있죠. 오른쪽으로 되어 있어 1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한 개 비트만큼 오른쪽으로 시프트 하라 이런 얘기죠. 시프트 하라 한 비트가 미니까 뭡니까? 이게 가장 하위에 있는 1은 뭡니까? 제거가 되겠죠.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1에 0에 1이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가장 왼쪽에서는 0이 채워져서 0, 1, 0, 1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5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이제 왼쪽으로 시프트 하는 거죠. 왼쪽으로 시프트 하는 건데 지금 현재 0011 있지 않습니까? 0011이 있는데 이것을 시프트를 해 나갈 때 3번 시프트 하라 말이에요. 3번 시프트를 하라.
그래서 쉬프트를 해 나갈 때는 3번 쉬프트 해 나가는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쉬프트 할 때는 물론 이제 4개 비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앞에 32개가 있는데 나머지가 전부 0이니까 한번 0 이렇게 하나 다 표시를 해 봅시다. 그래서 3번 쉬프트를 하면은 이렇게 3번 밀면은 이때는 1에다가 그럼 뭡니까? 제로가 채워지겠죠. 쭉 밀려가면서 그럼 현재 3개가 뒤에가 0이 채워지고 나서 앞에 11이 있겠죠. 그럼 여기가 8이고 여기가 16이죠. 8하고 16을 더하면 2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시프트 하는 건 뭐냐면 이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 봐보시면 왼쪽으로 시프트에 나갈 때 왼쪽으로 시프트를 해 나갈 때는 원래값이 3이 있죠. 원래값 3에다가 곱하기 시프트가 3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2의 3승을 하면 되는 겁니다. 원래값 3에다가 곱하기 2의 3승. 그럼 3에다가 2의 3승은 8이죠? 3, 8, 24. 이런 식으로 쉽게 구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이때 같은 경우는 반대죠. 이제 오른쪽으로 시프트에 나갈 때는 이게 11이 있죠. 11이 있는데 나누기 하고서 2에 1승을 나눠주면 되겠죠. 2에 1승을 나누면 5점 얼마가 되는데 5점 얼마가 되는데 이때는 소점이 하나 버리면 되는 겁니다. 버리면 돼서 이때가 지금 5 나누면 이때가 24 이런 식으로도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시프트를 할 때는 원래 숫자 값에다가 곱하기 2에 n승을 해주면 되는 거고 오른쪽으로 시프트 할 때까지는 원래 값에다가 나누기 2에 n승을 해서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어떤 경우냐면 이 파도치고입니다. 파도치고일 때 같은 경우는 x값이 있죠. 이게 001로 1의 보수죠. 0011인데 이걸 1의 보수로 고치면 쉽게 생각하면 1에다가 0에 0이 되겠죠. 0이 되겠죠. 그럼 앞에 있는 1은 뭐냐면 1은 이 부호입니다. 부호가 돼 버리니까 부호가 되는데 1이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뒤에 보면 이게 4가 되죠.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자리가 부호가 돼 버려서 1이 있다라는 얘기는 바로 마이너스가 돼 버리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그런 경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번 주목해서 잘 봐요. 그래서 앞에 이제 1이 있게 돼 버리면 그것은 1의 보수가 돼 버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직접 컴파일해서 실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파일해서 보니까 여기서 에러가 없죠. 그래서 실행된 결과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실행된 결과에서 보면 이 printf에서 a하고 b하고 c 값이 3하고 11하고 8 이게 출력되어 있죠. 그 다음에 d하고 e하고 f에 해당되는 값이죠. 이때 5가 있고 24가 있고 마이너스 4라는 값이 현재 출력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출력 결과들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는데 지금 A하고 B하고 C가 지금 뭡니까? 3하고 11하고 8로 남아 있는 것. 요건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까 D하고 E 값은 이제 뭡니까? 지금 우측으로 시프트하는 것과 좌측으로 시프트하는 것. 요 개념을 잘 주목해서 두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앞에 요걸 설명을 하면서 너무나 좀 쉽게 설명 같아서 다시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간단히 이제 4개 비트만 가지면 이렇게 쉽게 이제 구할 수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만약에 내가 이제 이 뭡니까? X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 8개 비트 정도 된다고 해보자. 그렇다고 했을 때는 하여튼 3에 해당되는 것은 지금 0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이 되고 나서 이제 1이 되어 있는 이 형태가 되겠죠. 앞에는 이제 부호가 될 거고. 그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파도치고는 0은 1로 1은 0으로 만다고 그랬죠. 그럼 얘는 그럼 뭡니까? 1에다가 0에 0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표는 게 앞에 있는 이 숫자는 지금 뭡니까? 이제 부호를 나타내는 거고, 그럼 나머지 얘에 대한 것들을 해석할 때는 뭐냐면 요거는 2의 보수 형태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2의 보수를 절대치 형태로 고쳐서 이 숫자가 얼마인가 요걸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이 숫자가 지금 2의 보수 형태, 음수일 때는 2의 보수 형태로 나타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하고 이게 이제 절대치 값을 얼마인가를 보려면 2의 보수 형태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 자체를 부하 절대치처럼 고쳐보면 되겠죠. 그럼 2의 보수이기 때문에 1의 보수는 뭐냐면 1의 보수라고 하면 2의 보수에서 1을 빼줘야 되겠죠. 2의 보수일 때는 1의 보수를 플러스 1이기 때문에 2의 보수에서 1의 보수를 맞춰서 1을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결과들을 이제 빼서 보면은 1에다가 여기가 이제 빼주면 0에 1을 빼주면 0에 1에 1이 되겠죠. 이 값들을 다시 이제 절대치로 해준다면 1의 보수를 절대치로 바꾸려면 0은 1로 1은 0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0에 얘가 0이 되고 0이 되고 0이 되고 여기가 1이 되고 0이 되고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뭡니까? 앞에 있는 것 1이 있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가 되지만 여기 값은 뒤에 값은 0, 0, 0에다가 1에 0, 0이니까 4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파도칙으로 해놓으면 0은 1로 1은 0으로 바꿔주는데 그것에 관한 이제 절대치 값을 구해 나갈 때는 현재 이렇게 음수가 돼 있을 때는 뒤에 숫자는 2의 보수 형태로 나타나 있다. 이 값이 얼마인가를 보려면 부하 절대값을 바꿔서 이렇게 계산해서 마이너스 4가 됨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경우는 이제 나중에 컴퓨터 구조 등에서도 한번 설명을 할 겁니다. 그때 한번 다시 이 내용과 현재 여기서 나와 있던 파도축 X에 관한 의미 이런 것들은 컴퓨터 구조에서 보수에 대한 개념하고 연결시켜서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강의에서는 현재 우리 책에서 봐보시면 11페이지까지 1강을 이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수업의 진행 과정은 문법에 대한 설명을 해 두고 나서 예제 설명을 할 때 현재 이렇게 PDF로 된 내용들로 설명을 주고 바로 컴파일을 실행시켜서 그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구분해서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자, 그래서 1강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2강에서 뵙겠습니다.